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올 설에 어떤 소원들 비셨나요? 보통 이제 차례 지낼 때 이제 소원 빌잖아요. 안 비시는 분들도 있나?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원을 비는데 그 소원 혹은 어떠한 바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혹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어떠한 덕담을 이야기할 때 건강해라, 혹은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위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돈 혹은 이제 건강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제가 딱 생각나기에는 근데 이제 보통 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 건강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라는 걸 더 많이 바랄 것 같은데, 저 역시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건강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요. 물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너무 좋지만 이게 욕심인가? 하여튼간 현실적으로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서 그렇게 돈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은 없는데, 그럼 어떤 소원을 비는 게 좋을까? 물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젠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건 바람이잖아요.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떠한 바람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는 어떤 바람을,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하나 결정을 하게 됐어요. 멋있는 사람이 되자. 운동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이 좋은 그런 건강한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잘 꾸미고 다니니까 외적으로든 여러 가지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저한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나 자신이 멋있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애매하죠. 나 자신이 멋있는 사람이 되자. 네,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애매해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셨나요? 안 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안 비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 번은 꼭
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이 녹음도 제가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 같아서 더욱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셜록 홈즈 4번째 시간이고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그럼 오늘도 멋있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사. 존 랜슨의 진술. 우리가 자리를 뜬 건 오후 1시경이었다. 홈즈와 나는 전신국으로 가서 긴 전보를 쳤다. 그러고는 마차를 불러 레스틀레이드에게 받은 주소지로 향했다. 가장 좋은 증거는 내가 직접 수집한 것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거의 해결됐지만 증거는 많을수록 좋겠죠. 홈즈 씨, 오늘만 해도 여러 번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당신이 한 말에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현장에서 사륜 마차가 남긴 2개의 바퀴 자국을 보셨겠죠? 어젯밤을 제외하곤 비는 일주일 동안 내리지 않았죠. 그러니 바퀴 자국은 간밤에 찍힌 게 분명합니다. 말 발굽 자국도 있었는데 4개 중 1개만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 편자 자국이라는 걸 알았고요. 마차는 비가 내릴 때 왔고 다른 마차는 오지 않았으니 밤중에 다녀갔을 겁니다. 2 사람은 그 마차에서 내렸고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가해자의 키는 어떻게 추리한 거죠? 남자의 키 같은 건 보폭으로 알 수 있어요.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지루한 얘기죠. 가해자의 발자국은 뜰에도 있었고 집안 바닥에 먼지 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쉬운 추리도 있죠. 벽에 무언가를 쓸 때는 본능적으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라체라는 글자는 180cm쯤에 있었죠. 이건 거의 초급 수준의 추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가해자의 나이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140cm쯤 되는 웅덩이를 건너뛰었으니 힘없는 늙은이는 아니겠죠. 에나멜 구두는 웅덩이 가장 자리를 돌아갔고 뭉툭한 구두는 넘어갔어요. 이것은 확실한 정황이죠. 나는 그동안 잡지에 발표해온 내 추리를 실제로 적용해 본 것뿐입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손톱이 길다는 것, 그리고 프리치노폴리 시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벽에 새긴 글자는 검지에 피를 묻혔었더군요. 자세히 보니 벽이 긁혀 있었어요. 손톱이 짧았다면 생길 수 없는 모양이었죠. 마룻바닥에는 담뱃재가 있었는데 거뭇한 비닐 같았어요. 그건 트리치노폴리 시가에서 나오는 담뱃재의 특징이죠. 나는 담뱃재에 대해 깊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낸 적도 있어요. 자랑 같지만
나는 담뱃재를 보기만 해도 어떤 시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섬세한 점이 바로 그렉슨이나 레스틀레이드와 다른 점이지요. 그래도 얼굴이 붉다는 건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그건 내 나름의 과감한 추측이지요. 그러나 아마 맞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죠. 정말 헷갈리는군요. 이 사건에는 미스터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어째서 그 두 사람은 빈집에 갔을까요? 마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독약을 먹었을까요? 피는 누구의 것이고 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여자의 반지, 그리고 라체라는 독일어, 이건 모두 어떻게 연관되는 겁니까? 홈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간결하게 잘 짚어내셨습니다. 나 역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추리를 해보았지만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일어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한 눈속임이 확실해요. 글자를 유심히 보았습니까? 진짜 독일인이라면 라틴 글자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 그건 독일인을 가장하기 위한 눈속임수가 분명해요. 사회주의 운동과 비밀단체 등의 분위기로 수사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겠지요. 가엾은 레스틀레이드는 거기에 걸려들었고요. 이 정도로만 설명해두죠. 마술사가 관객에게 자기 마술을 모두 알려준다면 신비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설명해주면 나는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추리는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홈즈는 내 말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이 붉어졌다. 예쁘다는 칭찬을 들으면 수줍어하는 미녀들처럼 홈즈 또한 칭찬에 약하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에나멜 구두와 뭉툭한 구두는 마차에서 내려 아주 다정하게 늘 앞을 지나갔습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서석인 쪽은 뭉툭한 구두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모두 먼지 위에 남아 있었지요. 뭉툭한 구두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보폭이 더 넓어졌으니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여기까지가 내가 알아낸 점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일을 깔끔하게 마치고 오후에는 할렘 콘서트에 가서 노만 네루다의 연주를 듣고 싶군요. 홈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차는 낯설고 음산한 거리를 달리다 한적한 골목에 멈춰섰다. 저쪽이 오들리 코트입니다. 여기서 기다릴까요? 마부가 좁은 골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게 하게. 홈즈가 말했다. 우리는 어두운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골목 안에는 지저분한 집들로 둘러싸인 빈터가 있었다. 우리는 빈터에서 3355 모여노는 아이들 무리를 지나고 지저분한 빨랫줄 아래를 지나 랜스라는 이름이 쓰여진 46번가에 닿았다. 랜스 순경이 마침 자고 있어서 우리는 한참을 기다렸다. 잠시 뒤 랜스가 귀찮다는 듯 무신경한 표정으로 나왔다. 이미 보고서는 제출했습니다만 홈즈는 반 파운드짜리 금화를
슬쩍 꺼내더니 손바닥 위에서 슬슬 굴리며 말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든지. 랜스 순경이 손바닥 위에 그 말을 보며 눈을 번뜩였다. 당신이 본 것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랜스는 소파에 앉더니 기억을 떠올리는데 집중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처음부터 말하죠. 그날 제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11시경에 화이트 하트에서 소란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조용했죠. 새벽 1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홀랜드 그로브를 순찰하던 해리 머처를 만나 해리에타가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벽 2시가 막 지났을 때 저는 브릭스턴가로 향했죠. 무척 조용한 거리에 사람은 없었고 마차 한두 대가 지나갔죠. 술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그렇게 걷고 있던 차에 그 집 창문에서 불빛을 보았습니다. 로리스턴 가든의 그 두 집은 전 입세자가 장티푸스로 죽었는데 아직 하수도 청소도 되지 않은 빈집이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막 당신은 앞뜰 문으로 돌아갔죠? 왜 그랬습니까? 홈즈가 갑자기 랜스의 말을 막았다. 랜스가 깜짝 놀라 홈즈를 쳐다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죠? 현관에 가니 사방이 너무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혹시 장티푸스로 죽은 한 맺힌 귀신이 하수도를 찾아온 것은 아닌가 싶었죠. 그러자 너무나 두려웠고 혹시 머처의 랜터불이 비치지 않을까 해서 앞뜰로 돌아갔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관으로 돌아가서 문을 열었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죠. 벽난로 위에 붉은 양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에 비친 것은 당신은 시신을 발견했죠. 그리고 방 안을 서너 바퀴 돌다가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리고 부엌문을 열려고 랜스는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지? 아주 수상해.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홈즈가 웃으며 명함을 꺼냈다.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나는 사냥꾼이지 사냥감이 아니지요. 그렉슨이나 레스틀레이드가 이 점은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랜스가 의문을 참고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문가에서 호루라기를 불었고 머처와 몇 사람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까? 술 주정꾼을 한 사람 보았지만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없었지요. 그렇게 고주망태가 된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는 울타리에 기대어 콜룸바인의 새로운 깃발이라는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고 있었지요. 몸을 가눌 수 없이 취해 있었어요. 인상차기를 말해보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랜스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아주 많이 취한 상태여서 빈집 사건만 없었다면 유치장에 넣었을 겁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붉은데 목도리로 칭칭
감고 있었지요. 좋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죠? 글쎄요. 우리도 워낙 정신이 없어서요. 아마 제 집으로 잘 찾아갔을 겁니다. 옷은 어땠습니까? 갈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채찍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채찍이라뇨.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흘렸을 거야. 홈즈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뒤에 마차가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까? 마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전혀요. 좋습니다. 그 말을 드리겠습니다. 랜스 씨, 그런데 당신은 더 진급하고 싶지는 않나요? 어젯밤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따졌다면 당신은 한 단계 진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당신이 놓친 그 술 주정뱅이는 우리가 지금 찾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걸로 길게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겠고 그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린 갑니다. 우리는 다시 마차를 타고 하숙집으로 향했다. 이런 바보 같은. 홈즈가 마차 안에서 중얼거렸다. 눈 뜨고 범인을 놓치다니 한심하군요. 홈즈 씨,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랜스가 설명한 사람이 말했던 두 번째 남자와 비슷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는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해되지 않는군요. 반지 때문입니다. 그는 반지 때문에 되돌아왔어요. 우린 그 반지를 이용해 그를 잡아야 해요. 나는 꼭 그를 잡을 겁니다. 2대1로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모두 선생 덕택이죠. 선생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현장에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훌륭한 연구를 놓쳤을지도 모르죠. 주홍색 연구라고 할까요? 주홍색은 죄악을 상징하지요. 좀 예술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무색의 실타래라면 거기에는 살인이라는 붉은 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타래를 풀어내고 붉은 실을 솎아내야 합니다. 일단 점심이나 먹고 노만 네루다 연주를 들으러 갈 겁니다. 그녀의 환상적인 쇼팽 연주, 그 제목이 뭐더라? 트랄라 리라 리라레이? 네. 혹시 라이브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좀 예전 드라마긴 한데 이제 경찰 이야기예요. 그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경찰에 대한 선입견이라던가 뭔가 그런 것도 많이 이제 해소가 되고 뭔가 그리고 경찰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런 약간 추리 이런 소설에 나오는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다 무능력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홈즈가 말했던 것처럼 뭐 이제 그 범인이겠죠. 범인을 놓친 그런 순경이라던가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그게 재미 또 주인공이 더 돋보여야 되니까 이런 설정이겠지만 약간 그런 선입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라이브를 보기 전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그만 그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